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단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주로 베트남 사람들의 단점하면 딱 세 가지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첫 번째, 고집이 세다. 두 번째, 질투, 집착이 매우 강하다. 세 번째, 허영심이 많다. 자, 어느 정도 저도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제 저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일단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느꼈던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단점에 대해서 느꼈던 사람들은 물론 객관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뭐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느꼈던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단점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국제결혼을 하셨다가 이혼하신 분들, 아니면 베트남 애인을 사귀었다가 헤어지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고 감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뭐 최근에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동영상 보니까 남자가 쓰레기인데 카톡 보니까 여자도 불륜연애,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부터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세 가지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고집이 세다. 일단 공감해요. 뭐 저도 베트남 사람들 예전 뭐 결혼하기 전부터 아는 동생들이 많아서 많이 겪어봤지만 고집 좀 센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고집이 세긴 센데 기본적으로 서로 베트남 사람과 우리는 외국 사람이에요. 언어가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영어를 공통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 어설프게 한국어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베트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집이 있는 데다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더 답답할 거예요. 고집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더 말을 안 듣겠죠. 아무리 고집이 세더라도 만약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우길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런 수준의 소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집이 있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더 고집불통처럼 아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약간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고집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의사소통 때문에 더 고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집착, 질투가 많다. 이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99%?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와이프랑 싸우는 경우는 이 질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과거에 알던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결혼하고 연락도 안 해요. 당연히 연락 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신경 쓰이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베트남 사람 문화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겪어봐야지 저도 이제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인맥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후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좀 질투 이런 게 좀 많다는 건 저도 절실히 느껴요. 뭐 다른 사람들을 봐도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은 질투가 있어요. 그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좋게 포장하려면
그래도 애정 없이 사는 것보다는 뭐 질투, 집착이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결혼 이민자 분들 중에서 나쁜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은 애정이 없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남편분들이 더 의심을 많이 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페이스북을 끼고 사니까, 베트남 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현재 뭐 베트남 애인이나 부인께서 나에게 질투와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 사람들은 허영심이 많다. 뭐 저도 이거는 많이 공감을 하긴 해요. 물론 뭐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아, 베트남 사람들은 참 허영심이 많구나. 근데 저도 이제 농촌 쪽을 좀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진 않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자, 사실 한국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특히 뭐 연애를 했을 때 대부분 한국 분들은 대도시에 계세요. 왜냐하면 출장으로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대도시에 있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접하는 베트남 분들은 물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시골에서 올라오셔도 약간 대도시 패치화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도시 사람들은 허영심이 좀 많아요. 욕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뭐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런 허영심이 많은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 베트남 사람 허영심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문화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 정말 안 좋은 걸 전염시켜요. 그게 바로 그 허영심이랑 허풍, 허세가 너무 심해요. 페이스북을 통한 허세가. 특히 뭐 한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현실은 진짜 뭐 바닥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든 좀 잘 나가는 척 하려고 좀 허세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허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은 결혼 이민자 분들일 거예요. 물론 제 와이프도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결혼 이민자 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 업체를 통해서 이민을 오세요. 자, 업체 시스템상 현실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말도 안 통하는데 진심으로 사랑이 싹트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 없이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분들 중에서는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이제 일부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한국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인 국제결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들만 보고 베트남 전 국민을 평가하기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자,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트남 분들과 연애를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뭐 국제결혼 시스템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물론 점점 시스템이 좋아져서 현실적으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국제결혼 업체는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제결혼 업체를 통한 결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동남아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개선이 됐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든지 일본 사람, 유럽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죠.
그 2세들도 되게 예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남아 분들이랑 결혼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편견을 피해가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제가 억울한 건 사실 저는 영어나 일본어보다 더 힘든 베트남어를 공부해 가면서 어쨌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건 결국 씁쓸한 편견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분들과 좀 자유롭게 연애하시고, 그래서 뭐 좋은 커플들 많이 생겨서 나중에 동남아 국제결혼도 현재보다는 조금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싶네요. 물론 업체를 통해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서로 사랑을 하시고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싶네요. 꽤 길었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